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물방울을 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광주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생활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B형 간염 치료제인 항바이러스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항바이러스가 정말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대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 알 복용하시면 됩니다. 혈압약처럼 혈압이 완치된 것이 아닌 것처럼 B형 간염 치료제도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지 완치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일정 시간에 드셔야 됩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은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그 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치료로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약제를 처방을 할 때 4개 중에 하나를 처방을 합니다.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아멜리드, 베지보 4가지입니다. 바라쿠르드는 먹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투약 전후로 2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투여하는 약입니다. 나머지 약들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복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빈속에 먹어도 됩니다. 예전에 베물리드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투여해라 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바뀌어서 식사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만 잘 먹으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의 진행 걸면 간염에서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 이런 순서죠. 이런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항바이러스 정말 중요하죠.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직학적으로 개선이 옵니다. 간경변도 좋아지는 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암은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하고 알파 피토 단백을 검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은 국가검진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단 검진에서 1년에 2차례 간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차례는 상반기, 하반기에 시간을 내 가지고 간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B형 간염은 간염에서 대상성 간경변증, 그러니까 간경변은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겁니다. 간이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간염에서는 간암이 1% 정도지만 간경변이 되면 3 내지 5%가 간암이 생깁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은 1년에 7 내지 8% 간암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질환이 진행하기 전에 항바이러스를 꼭 드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 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질환의 진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간암 환자의 75%는 간경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간암도 치료해야 되지만 간경변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 어렵죠. 그래서 간암도 치료하고 간경변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경변 환자들은 간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가 더욱 중요하고요. 간경변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의 간암 예방 효과는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5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약이죠. 대부분 이제 간경변에서 간암이 생기지만 간염 환자도 간암이 생길 수 있는데 술, 담배, 비만 이런 것들은 간암이 생기는 위험인자라고 대한간암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간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에 간암의 발생은 전체적으로는 11,000명이 생겼는데 남자가 8,700명, 여자가 2,4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도 간암이 서너 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간암의 발생은 40대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30대 이러는데 갑자기 올라가죠. 50대는 더 올라갑니다. 60대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모든 암들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처럼 간암도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유병 기간이 길면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세가 넘으면 꼭 그 간암 검사를 1년에 2차례 국가 검진을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간암이 생기는 요인으로는 숙주인자, 바이러스인자, 기타인자가 있는데요. 숙주인자나 바이러스인자는 남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비만은 남자가 훨씬 더 노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B형 간염의 유병률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20% 많지만 간암의 발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서너 배가 더 많습니다.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 원인으로 이런 것들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혈액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 기능이 정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경병과 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경변에서는 간암이 증가해요. 그렇지만 간염에서는 간암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 상태에서 치료를 잘해서 간경변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테노포비어, 비리어드란 약제를 사용을 했었을 때 치료 시작 시점에 비해서 치료 5년째에 이게 섬유화 점수인데요. 섬유화 점수 5, 6점이 5년 후에 개선이 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비리어드를 5년간 사용하게 되면은 4명 중에 3명은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를 5년을 유지하면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잘 사용을 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간경변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경변을 진단하는 우리가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매우 정확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암 환자의 4분의 3은 간경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경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간염 때 잘 치료해서 간경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B형 간염 환자의 생활 수칙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술, 담배, 비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변과 간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중에 술, 비만은 섬유화가 증가되기 때문에 간경화, 간암 위험인자이고, 담배는 간경화의 위험인자라기보다는 발암인자죠. 그래서 간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담배, 비만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간경화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 지방간염, 비알코올 지방간, 섬유화, 비알코올 지방간, 간경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해도 간경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쌓이는 원인이 되는 술과 비만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유화 조직에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화 조직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이죠. 그래서 간암에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간경변에 좋은 것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3잔 이상도 괜찮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에 비례해서 간경변과 간암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적 연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종류에 상관없어요. 커피 원두에 상관없습니다. 아라비카 커피건 로부스타 쓴 커피건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도 괜찮고 믹스드 커피도 괜찮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종류에 관계없이 괜찮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리고 간 섬유화를 줄이는 카와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간경변이나 간암 위험성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민간요법, 녹즙, 임진숙,
헛개나무, 돌미나리, 붕어즙, 군뱅이, 다슬기즙 참 많이들 드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니, 울금, 강황 등등 이런 많은 민간요법들은요, 비형간염 발효 증식을 억제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냥 평범히 비범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에 좋은 것은 없고, 간에 좋은 것은 커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간에 좋은 음식은 없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면역 증강제를 찾고 그러는데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그것이 아닙니다. 면역 증강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간염 그 경우에 있어서 간에 힘든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즙이랄지 농축 엑기스, 달인 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 간으로 가는 혈관인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다 가게 됩니다.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이렇게 영양소로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요, 즙이나 농축에 있어서 달인 물들은 간에 힘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간염 환자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아이를 내 아기가 먹어도 될까, 이것을 섭취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대한간학회 책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커피, 메트포르민, 아스피린, 스타틴 이런 것들은 간세포암적 위험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입니다.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이고요, 아스피린은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이 이미 생긴 사람들에게 2차 예방 목적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러한 질환들이 있었을 때는 이걸 사용하면서 비형간염에 같이 있다면 간세포암종 위험들을 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커피는 항상 마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그러나 비형간염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증 써진 대로 간세포암종으로의 진행에 병을 줄여줍니다. 그 위험인자는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색깔이 다른 과일과 야채를 매일 먹는다.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른 것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다 다른 것이죠. 골고루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간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 색깔이 다른 과일과 야채를 골고루 먹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다음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속옷에 살짝 땀이 배일 정도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숨은 좀 차지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로 합니다. 30분 이상을 하고요, 가능하면 매일 하지만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으로 또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위로와 평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는 만성 C형 간염이 완치가 되는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2030년이면 이제 만성 C형 간염은 완치가 되어버린 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두가 없어졌죠. 소아마비가 없어졌죠. 이제 만성 C형 간염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B형 간염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요구가 많으면 약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코로나 유행 시기 때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같은 약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졌었죠. 이러한 것처럼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비형간염 치료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현재 완치약이 아니라 해가지고 약을 먹지 않게 되면 질환의 진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경변, 그 다음에 간세포암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이 비범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치료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나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환자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